안녕하세요. 파락강장에서 제기한 주식갱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손절매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보유 종목을 우리 방송에서 함께 이렇게 매번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마이너스인 종목도 여러 번 이렇게 보유한 상황도 같이 보셨겠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수익 중인 종목을 스윙 투자로 며칠을 연결을 시키고 그런 모습이 많이 방송에서 같이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뭐 매수하면은 다 상승할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뭐 이런 KB금융을 보더라도 뭐 2월 25일 날 이렇게 1441주를 44,882원, 그렇죠? 한 6,500만 원 좀 안 되겠죠. 그것을 44,882원이 매수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인데 44,800원에 손절매를 또 하였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379주를 53,394원에 매수를 했는데 2천만 원 정도를 매수를 다 못하고 2천만 원 정도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바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53,400원. 뭐 가격상은 손절은 아니죠. 일단 6원이라는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증권사 수수료하고 뭐 세금 떼면은 제 계좌에는 마이너스가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손절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매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뭐 3%, 4% 손실이 났다면은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같이 살펴보는, 또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은 거의 손절하는 것이 상당히 짧죠. 여기도 6,500 들어간 부분에 이날도 보더라도 44,882원, 근데 매도는 44,800원, 결국 주당 82원이니까는 1441주 84, 32, 8일은 8, 한 12만원 정도 손실이 났겠죠. 그렇죠? 한 6,500을 매수했는데 12만원 손실. 일단 손절은 손절이지만은 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약하고, 그리고 빨리 짧게 잘라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영상에서 크게 다루지를 않으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 60일 이평선의 가격이 44,797원, 44,8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매도가 44,800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날에 돌파를 하지 못하는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아마 매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검은색 20일 이평선, 오늘 20일 이평선의 지금 가격이 53,580원, 53,580원, 결국 53,600원이잖아요. 그렇죠? 20일 이평선. 그런데 제가 53,400원에 이렇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도 분봉을 통해서 이제 매수한 자리를 왜 매도를 했냐면은, 이렇게 장이 어제 마감하고 매수는 역시나 3분봉입니다. 3분봉 22평선, 그렇죠? 요 검은색 이평선, 여기를 지지하는 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봉 차트상 53,600원, 요게 20일 이평선이잖아요.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20일 이평선이 막혔습니다. 53,600원. 그렇죠? 53,600원이 21 이평선 가격이었다, 오늘. 그런데 1차로 저항이 돼서 밀려버리고 그 밀린 눌림목 3분봉 22평선에서 저는 이제 분할 매수가 들어갔죠. 그런데 주가가 또 이제 반등이 나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매수하고 바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반등이 나오는데 또 53,600원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밀려버립니다. 이때 저는 이제는 조금 판단을 한 것이죠. 21 이평선, 뭐 다음에 뭐 오후장에 들어 올려서 상승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만큼은
두 번의 시도에서 돌파하지 못했구나. 일단은 매도 처리를 하자.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고 21 이평선 53,600원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돌파를 하고 뭐 어떤 눌림목이 53,600원을 지지를 해주는 눌림목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금 1차 매수 들어간 2,000에다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었던 21 이평선을 오늘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오늘 장중 추정 매수 주체를 보면은 뭐 거래원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뭐 모건도 매도가 나오고 또 JP모건, 뭐 유비스, 모건서울, 그렇죠?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에 이 추정치를 봤을 때는 외국인과 또 기관도 이제는 이렇게 뭐 장 후반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21 이평선을 53,600원을 이 두 번째 상승에서 돌파를 하고 눌림목이 나왔다면은 아마 추가 매수를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21 이평선을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바로 매도를 하였죠. 그렇죠? 아마 이 차트의 모습이 제대로 힘 있는 차트 모습이 되려면은 이 현대건설기계 오늘 이 종목도 노려보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냥 바로 튀어버리더라고요. 이 종목도 지금 3분봉인데 일봉상에서도 21 이평선 뭐 어제 사도 또 괜찮은 자리였죠. 그렇죠? 이렇게 31 이평선을 지켜주고 오늘 이젠 0.57% 갭이 뛰었습니다. 21 이평선을 확실하게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저도 장 초반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제 장이 마감하고 여기서 이제는 어제 한 5% 중반까지, 그렇죠? 한 5.77%까지 5.77%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한 1%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딱 3분봉 22평선에 요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다른 종목 보고 뭐 하느라고 요 순간을 놓쳐버린 거죠. 보통은 이렇게 바로 튕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또 이렇게 음봉도 나오고 한 캔들이 한 3, 4개 정도 3, 4개만 하더라도 캔들 하나에 3분이니까는 충분히 판단하고 들어가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그대로 그냥 3분봉 22평선 한번 내려왔다가 그냥 바로 하나, 둘, 셋, 넷 12분 만에 그냥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6%가 단순간에 6%. 이것도 계속 보다가 다른 거 좀 잠깐 하는데 벌써 이미 쏴버려갖고 또 쐈다가 여기서 잘못 매수하면 또 물려버리잖아요. 추정 매수가 돼서. 그래서 아쉽지만은 일단 놔준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 KB금융으로 좀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매도한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을 지금 이 KB금융처럼 뭐 일봉상에서 어떤 특정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여기도 60일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그렇죠? 요 60일 이평선, 요 60일 이평선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20일 이평선, 일봉상의 이 저항 이평선을 돌파하지를 못하겠구나.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손절매를 통해 갖고 손실을 좀 최소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버텨보겠지 하고 최종적으로 특정 이평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제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면은 보통은 거의 다 그냥 기계적으로 잘라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가 이미 이 종목을 뭐 3분봉을 통해서 판단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는 뭐 잘 지지를 해줘갖고 매수를 해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후의 움직임 자체가 내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봉 차트에 이 종목을 예를 들면 20일 이평선이다.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은 뭐 60일 이평선이다. 뭐 이런 특정 저항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한 종목은 일단 내 생각과 다르다면은 빨리 잘라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도했지만은 다시금 뭐 이렇게 눌림목 나와서 다시 또 장 후반에 이렇게 반등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걸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뭐 돈으로 매수하는 외국인 기관들 자기들만 알겠죠. 그렇죠? 조금씩 매수하다가 또 확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나올 수 있잖아요. 다만 내가 판단을 했을 때 내 생각처럼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짜 저항이 돼서 주가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짧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손절매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말은 쉽죠.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로 참 힘든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 손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종목 치고 나갔다고 해갖고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매도를 했다면은 손실을 안 본 것에 만족을 하면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손절매를 할 때 쉽게 매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손실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확정이 돼버리죠. 내 계좌에 마이너스 금액이 확 찍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갖고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될 자리 분명히 왔고 또 내가 매도를 뭐 매수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것을 넘어갔는데도 손실 확정이 하기 싫어서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유하다 보면은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매를 확실하게 내가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매수할 때도 분명히 기준을 갖고 매수를 하듯이 손절매도 차트를 이평선을 갖고 또는 캔들의 정고점을 뚫지 못한다던가 또는 특정 이평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하지 못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나중에 상승을 하더라도 미련을 갖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손절을 일단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장기 투자자들은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매가 이렇게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왔을 때는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항상 수익 중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한 종목도 분명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손절한 것이 너무 좀 미미하고 그렇죠. 저는 거의 2% 이내 많아야 2% 이내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손절매가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간혹 이렇게 손절매한 종목도 저 친구도 분명히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손절매라는 것은 본인이 분명히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던 내 매수가에서 몇 프로 하락했을 때를 하던 손절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내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기준에 왔을 때 매수를 하듯이 손절매도 분명히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계좌를 지키고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여유를 갖고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손절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